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저희 윤앤리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처리하는 사건들이 이제 중상해라던가 사망 사건 이렇게 좀 큰 대형 사고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앤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접촉사고라던가 아니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과실비율 문제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형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Q&A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해 볼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을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작성일이 2021년 3월 10일이네요. 후미 추돌 사고라는 제목이고요.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월 5일 경기 이천로에서 5톤 트럭에 후미 추돌을 당했습니다. 차량은 폐차였고 현재 과실률 산전 중에 있습니다. 화물공제 조합이겠죠? 조합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는 정차로 7대3, 저희 DB보험사에서는 100대 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서는 차량이 선행하다 전방 교통 상황에 의해 제동하는 차를 추돌하였다고 나왔습니다. 화물공제라 합의가 되지도 않고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화물차나 버스, 택시 이런 이제 유형의 영업용 차량들은 각자의 공제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죠. 보험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공제조합들은 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후미 추돌을 당했었고 사고의 상황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추돌을 당한 차량 앞에 서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행을 하던 중에 후미 추돌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공제조합에서 7대3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유 없는 정차였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만약에 후미를 추돌한 차량이 이런 걸 주장한다 그러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상에 앞에 이제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는 앞 차량에도 어떤 과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앞에 차량이 서 있어서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는데 뒤와서 후미 추돌을 했다 그러면 100% 후미를 추돌한 차량이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정차를 하는 상황, 앞에 선행하는 상황이 없는데 앞에 이제 차가 서 있다거나 신호에 걸린 것이 아닌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했다면 앞 차량에도 과실이 부담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그 전에 어떤 시비가 붙어서 크락션을 울렸다던가 그래서 상대 운전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차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고의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내가 저 차량에 위협을 가하겠다 라고 해서 일부러 멈춰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거는 사고를 발생시킨 거지 과실에 의한 사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이런 급브레이크를 밟은 쪽에서 당연히 고의로 했으니까 100%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운전하시다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랑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공제조합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제 생각엔 결론은 100대 0으로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책임이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음주운전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후미 추돌 사고네요. 질문 내용을 보면요. 2021년 2월 11일 오전 3시경에 친구 차를 타고 친구 집을 가던 길에 우회전하려는 찰나에 음주운전 차량이 시속 60km 이상으로 친구 차를 받았습니다. 차가 한 바퀴 돌았고 그 후유증으로 등, 어깨, 골반, 허리에 통증이 엄청나서 의정부 자원한방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전치는 2주 나왔고 일 때문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쪽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고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일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고 싶고
인사 쪽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피해를 보셨는데 차가 한 바퀴 돌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네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처리를 물어보셨으니까 먼저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뭐 치료비로 발생하는 거는 전액 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고 그 뒤로는 통원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전혀 일을 못 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휴업손해,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급여 또는 뭐 소득의 85%까지 배상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통원 치료는 1회당 한 8,000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이제 경상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이제 그런 뭐 손해사정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 또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 상담사 있죠.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셔도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 2020년에 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고 면책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 면책금을 내면 사고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물배상은 500만 원까지 면책금을 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없는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고 면책금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개정된 약관에 따라서 지금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사고 면책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인배상 1범위 내에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런 면책금, 그에 해당하는 면책금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은 민사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입건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가해 차량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전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음주 수치가 0.08에서 뭐 0.1 이상 나오는 상태, 그 정도 주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거라면 대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0.03,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의 그런 사고였다 그러면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과실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치상 사건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형량을 좀 낮게 받기 위해서는 지금 질문 주신 피해자분과 형사 합의를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2021년 2월 15일 질문이네요. 작년 7월 4일 23시 50분경 편도 2차선에서 달리다 1차선으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버스 측면이 받쳐 주차해 있던 차량과 측면 충돌로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불박이 있습니다. 아마 오토바이로 운전 중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차선 변경하는 버스에 밀려가지고 주차돼 있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움직이는 차량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100대 0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도 상대방이 뭔가 너무 변칙적으로 운전을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관행이 대폭 좀 개정이 됐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진을 하는 차량하고 충돌이 있게 되면 과실 비율을 나눠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었는데 원래 원칙이 뭐냐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신호에 그러니까 자기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고에서 직진하던 차량에게도 그런 과실 비율을 부담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부딪히게 되면 우회전하던 차량에게 100% 과실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차선 변경도 예전에는 이제 움직이는 중에 갑자기 끼어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내 차로를 주행하던 사람에게도 과실 비율을 부담시키고 뭐 그런 관행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급차선 변경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급차선 변경을 한쪽에다 100% 과실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오토바이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는데 영상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켰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측면으로 부딪혔다라는 걸 보면 아마 사각에 있었거나 뭐 그랬겠죠. 그렇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튀어들 거를 예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면 100% 버스 차선을 변경한 버스에게 과실 비율이 부담이 될 거고요. 치료비와 오토바이 뭐 수리비 이런 것들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질문 좀 픽을 해서 이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많이 올라오는 유형의 질문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꾸며서 여러분들 운전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 보고 싶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은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